네, 저희가 이제 1부에 이어서 사람으로 만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부에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특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캐내려고 하기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혹시 골목식당 거기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분 중에 한 분이 네. 그 연돈 사장님이시잖아요. 돈가스. 네네네네. 그래서 연돈 사장님이 출연을 하시고 나서 되게 잘 돼가지고 그 제주도에서 막 제자들도 양성하고 막 그랬던 기사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돈가스집 사장님이 한 분이 또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폐업 위기를 맞은 이 사장님이 이제 솔루션을 얻으려고 이제 방송 출연을 하셨는데 이게 그 문제가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종원 씨가 그러면 내가 연돈 사장님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내려가서 배워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자기가 그런 기회를 얻으면 내가 쾌재를 부르면서 내가 가겠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분은 굉장히 고민을 하시다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이제 공짜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그 비법을 전수받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정말 저 자세로 진짜 배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기에 찾아가서 이제 문 두드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연돈 사장님이 그 제자분들을 구했는데 막 열흘 만에 그만두고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마음이 좀 지쳐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반겨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내가 허락은 했지만 뭐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좀 차갑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돈가스 3년 동안 튀겼던 사장인데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배워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에피소드가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에피소드가 이제 흘러가면서 이분이 이제 그 태도를 끝까지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돈가스 튀길 때 빵가루 입히잖아요. 근데 그거 입힐 때도 원래 누르시던 그 힘으로 좀 눌러보실 수 있나 이러면서 이것밖에 안 누르시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되게 놀라움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저는 오바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장면마다 그런 게 서려 있더라고요. 뭔가 비법을 캐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장사 철학을 배워보고 싶고 이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마지막 장면에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본인이 튀겨가지고 같이 연돈 사장님이랑 시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담겼었거든요. 되게 막 맛있어 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연돈 사장님이 처음에 되게 경직되어 있던 그 표정과는 다르게 표정이 싹 풀어지더니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1부 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는 역할로 만든다. 그렇죠. 그 이제 스승은 제자한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잖아요. 제자가 스승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스승이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관계로 묶여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캐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진실하게 임했을 때 이제 이 사람도 겉옷을 벗고 이제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인 입장에서도 자기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이 사람을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려고 했던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릴 두 번째 특징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발맞춰 나가는 그런 태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유명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그 집 근처에 호숫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진짜 자주 걸어 다녔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를 걸어 다닐 때마다 풍경이 늘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이 똑같은 거리를 걷는 게 좀 무의미하고 별로 새롭다고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늘 갈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1년에 한 번 피는 그런 꽃이 있는데 대부분은 꽃은 피었다가 한 열흘이면 다 지잖아요. 장마철인가요? 그때쯤에 무궁화 꽃이 피었거든요. 그 무궁화 꽃이 필 때마다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장마철이고 하니까 날씨가 습하고 덥잖아요. 계속 그 무궁화 꽃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덥다 빨리 가자. 보통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사진 찍는 걸 늘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그게 반가운가 보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그 친구를 만난 것처럼 셔터를 누르면서 반가움을 표시했던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의 목적인 운동, 이거를 빨리 수행하기 위한 그런 역할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덥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제가 어떤 의미로 그 사진을 찍고 있는지 그걸 발맞춰서 바라봐주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세 번째 특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설명드릴 마지막 특징은요, 사건보다는 그 사람의 경험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저희 모임에 어느 날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있었어요. 되게 덤덤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시더니 그날 주제가 그 자유주제였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든 해도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덤덤히 자리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지루해서 헬스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3대 몇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헬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헬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소외되는 상황으로 설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분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는 헬스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 지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돌려드렸죠. 좀 지루하실 때 뭔가를 채워넣으려고 하시나 봐요. 이렇게 좀 반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당황하시더니 잠깐 생각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루함을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지루함의 의미는 무엇인지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전환이 되니까 다른 분들도 헬스에 관심이 없었던 그 소외받았던 그 분들도 다시 대화에 참여하면서 저 사람이 경험했던 지루함은 저런 거였는데 나한테 지루함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고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 지루함이라는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잘 짚으셨네요. 네네네. 약간의 어떤 사교 모임이라기보다 마음을 털어놓고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해보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잘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귀에 들리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또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아는 얘기가 나오면 막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모르는 지식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웃으면서 알아듣는 척하고 막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네. 근데 지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지루함을 경험하는 그거는 전문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잖아요. 내 마음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모임에서는 그런 지식을 나열하는 그런 모임이라기보다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가 되어서 진실하게 털어놓는 그런 모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1, 2부 이렇게 함께 인터뷰 해주셨는데 뭐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한테는 약간 그 매니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라 할까? 그러니까 데뷔를 앞둔 연예인이 데뷔를 잘해서 좀 앞으로도 잘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매니저가 연예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약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조금 몰입을 하게 되면서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편안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